왠지 2022년 4월에 전략을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 왠지 쓸 것 같고요. Yeah!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왕국입니다.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2022년 1월판입니다. 한 달 동안 기다리셨죠 여러분. 참고로 제가 쓰는 전략은 VAA, 듀얼 모멘텀, LAA 요 세 개가 있습니다.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죠. 그 중에 매년 듀얼 모멘텀보다 더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켈러씨가 최고입니다. 바로 이분이죠. 이분. 저랑 인터뷰도 한번 하셨습니다. 이 전략들 중에서 이 전략, 그리고 이거 요런 것들이 다 켈러씨가 만든 전략들입니다. 네, 참고로 저는 지금 세계 전략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왠지 2022년 4월에 VAA 전략을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듀얼 모멘텀과 LAA만 왠지 쓸 것 같고요. 왜냐면은 VAA도 보통 1년에 9번 정도 거래를 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. 네, 그래서 거래가 적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 듀얼 모멘텀과 LAA만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, 근데 4월까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때 제가 다른 솔루션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. 참고로 요 두 개 전략에 투자를 하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13% 그리고 MDD가 14%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는가? 그래도 MDD가 좀 높은가?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. 다른 전략들도 좀 분석을 해보기는 할 겁니다. 네, 어쨌든 VAA 전략, 이 전략이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수익이 높은 전략이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꽝이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좀 무의식적으로 제가 VAA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거래는 줄차게 많이 하는데 올해 수익이 안 나와. 물론 50년 동안에는 복리 17.4% 정도를 벌었습니다. 굉장히 훌륭한 수치이긴 한데 올해 별로였어. 이제 이런 게 좀 분명히 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얘 또 바꾸래요. 12월엔 미국 중기채였는데 1월엔 미국 회사채로 바꾸라고 합니다. 귀찮아 죽겠어요 여러분. 네, 귀찮죠. 그렇죠. 그리고 가속 듀얼 모멘텀 요 전략이 말이에요. 작년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전략인데 올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올해 20%를 벌었고요. 지금 12월에도 계속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4.63% 올랐어요. 12월에 한 달 동안에. 그래서 올해 플러스 20%로 마감했습니다. 좋은 전략이에요. 호호. 참고로 저는 스파이 대신에 QRFT라는 ETF를 즐겨 사는데 그 이유는 488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 전략. 전통 듀얼 모멘텀 또는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고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섞은 전략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적 자산 배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. 바로 이 어머니가 2021년에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. 거의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에 올인을 했는데 그래서 29%를 벌었어요. 스파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2월에도 4.63% 벌었습니다. 얘랑 똑같이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벌었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얘가 2021년에 우승했습니다. 우승, 우승, 오호, 우승했습니다. 얘가 지금 본이 15.1%짜리 전략이고 코로나 때 삐끗해가지고 그때 M들이 19%를 갱신을 했는데 그 후에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그 후에 40%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듀얼 모멘텀, 네, 가장 오래된 전략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확실히 베스트였습니다. 근데 얘가 또 작년에는 좀 쏘쏘했거든요. 2020년 3월 후에는 와일드하게 막 수익을 냈는데 코로나 때 워낙 많이 깨져가지고 2020년 1년 수익은 좋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. 자, 네 번째 전략, DAA. 이것도 켈러시 전략인데, 얘도 올해 좀 망했어요.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얘는 올해는 망하기는 했는데, 네, MD가 12%밖에 안 되는 전략이고요. 네,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올해만 좀 안 좋았어요. 참고로 얘가 지금 12월에 싹 다 털고 미국 회사채로 넘어가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, 카나리아가 떴습니다. 카나리아라는 건 뭐냐 하면은, 보통 개도국 주식이랑 미국 잡채권 수익률이 별로면은 그 다음 달에 그 미국 주식이나 선진국 주식도 별로라라는 설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12월에 개도국 주식이랑 그리고 미국 잡채권 수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안전자산인 회사채로 도망가라라고 DA 전략은 제안하고 있습니다.
다섯 번째 전략 PAA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인데 보수적인 전략치고는 2021년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. 11% 정도 벌었고요. MDD가 1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12월만 해도 50%를 안전자산인 IEF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 비중을 지금 많이 줄이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나머지 종목들은 다 똑같은데 비중을 각각 8.3에서 13.9로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은 절대 안 하죠. 왜냐면은 이런 게 너무 귀찮잖아요. 그렇죠. 여섯 번째 전략은 종합 듀얼 모멘텀. 듀얼 모멘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자산 배분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은 전략인데 이 전략도 거래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걸로 2022년 4월에 갈아타야 되는가 끙끙끙 이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안토나치가 만들었고요. 12월과 종목이 똑같습니다. 하이힐드 미국 주식 리츠 현금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얘도 뭐 작년에 9%는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습니다. 특히 12월에 엄청나게 추격을 했죠 얘가. 그죠? 4% 벌었으니까요. 일곱 번째 전략은 이것도 켈러시 전략인데 전반적으로 켈러시 전략이 올해 다 별로입니다. 그렇죠. 다 별로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올레더 전략을 좀 모방한 전략인데 올레더보다 조금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한데 근데 올레더는 올해 돈을 벌었거든요. 9% 정도. 근데 얘는 망했습니다. 네,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어쨌든 12호가 종목은 똑같은데 네, 12호가 동일하게 일단 수익이 좀 그저 그렇습니다.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AA라는 전략은 좀 오래된 전략이에요. 이 리소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전략인데 저도 지금 까먹었습니다. 이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. 네,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네, 이제 요 영상, 그러니까 이 몇 번 영상이야 이거? 293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얘가 올해 수익은 꽤 괜찮았고요. 17% 정도 벌어왔습니다. 종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. 그렇죠. 지금도 뭐 미국 주기채 싹 팔아버리고 미국 장기채로 넘어가고 원자재 비중도 뭐야 6에서 25%로 올렸고 미국 주식은 22에서 7로 떨어지고 유럽 주식은 갑자기 튀어나왔고 미국 부동산은 3에서 7% 늘리라.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하냐고. 귀찮잖아 귀찮아. 그렇죠. 안 합니다 이거 안 해. 어쨌든 2021년은 수익이 좋았어요. 자, LA의 전략. 이거는 켈러시 전략 중에서 올해 가장 잘 나가는 전략입니다. 10.7% 정도 벌었고요. 영구 포트폴리오 좀 개선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얘도 12월에 종목이 이제 동일합니다. 이 전략은 제가 좋아해요. 거래를 거의 안 하거든요. 그리고 2021년 수익도 좋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그것도 네, 저한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12월에도 2.5% 벌었어. 돈 벌었다. 돈 벌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전략 FA 전략. 이게 묘하게도 켈러시 전략들이 다 망했는데 이 가장 초창기 전략, 가장 우수하지 않은 전략이 2021년 돈을 좀 벌었습니다.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, 여러분. 전략이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수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. 이 FA 전략은 지금 그 현금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하고 있고요. 3분의 1로 축소를 했고, 네, 여기서 미국 주식은 다 빼버리고 미국 부동산과 원자재에 가라고 하네요. 뭐 어쨌든 요런 전략입니다. 네, 그 GTA 전략이 이게 이제 그 가장 오래된 동적 자산 배분 중에 하나이고 201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에 나오는 파버가 만든 전략인데 얘가 올해 대박을 쳤습니다. 22% 벌었고요. 네, 지금 종목이 조금 바뀌었죠. 그 현금을 빼고 유럽 주식이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, 유럽 주식, 미국 중기채, 미국 부동산, 원자재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. 얘가 올해 대박을 쳤습니다. 왠지 좀 특이하게 2021년은 좀 올드한 전략들이 전부 다 대박을 쳤고요. 좀 뉴하고 쿨한 힙한 켈러시 전략들이 다 죽을 썼습니다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심지어 켈러시 전략 중에서도 2022년 FA 전략이 히트를 쳤어요. 그리고 가장 안 움직이는 LA 전략이 히트를 쳤고요. 좀 묘했습니다. 2021년은. 뭐 아무튼 뭐 저는 듀얼 모멘텀이나 LA 들어가가지고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VA와 DA가 죽을 쓴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. 2022년 4월부터 어떻게 할지 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상대 모멘텀. 네, 이런 동적 자산 배분에도 최근에 잘 나간 전략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잘 나가거든요. 네, 최근 12개월 동안 1위에서 5위는 조금 전에 그 11개 전략 중에선 듀얼 모멘텀 1등을 했고, 그 다음에 GTA, 그 다음에 가속 듀얼 모멘텀, 그 다음에 AAA, 그 다음에 FA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,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한번 22년 4월부터 가볼까? 네, 고민이 되네요. 참고로 이 전략이 요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
네, 그리고 이제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10개 전략 중에서도 제가 상대 모멘텀을 좀 돌려봤는데요.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 중에서는 지금 듀얼 모멘텀이 1등이고, 그 다음에 GTA, 그 다음에 PA, 그 다음에 LAA, 그 다음에 금나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금나비가 뭔가요? 라고 여쭤보셨는데, 이게 버터플라이, 골든 버터플라이라는 전략이거든요. 네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레더랑 유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. 이제 12월에 다시 전략들이 부활을 했습니다. 11월이 좀 별로였어요. 특히 미국 주식이 좀 별로여서. 네, 그래서 큰 비중 변동은 없었는데 카나리아가 떴다. 그럼 2022년 1월은 좀 별로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네, 올해 보면요. 이 또 되게 또 신기한 게 정적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도 가장 올드하고 보수적인 6040 전략이 수익이 가장 좋았습니다. 15% 냈고요. 올해도 연구 포트폴리오도 나쁘지는 않았고 수익은 났는데 동적 자산 배분은 평균보다는 좀 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동적 자산 배분들은 뭐 2021년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명예의 전당, 전통 듀얼 모멘텀 우승, 예, GTA 2% 그리고 가속 듀얼 모멘텀 20% 여기까지 좋았고 AAFA도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물론 그렇지만 매우 유익했겠죠. 그러면은 동일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, 네,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